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자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 운을 만난 것일까?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를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택시 기사님의 대답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떠셨나요? 운이 안 좋았어요. 인생이 잘 안 풀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 40에 실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 말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 운을 놓친 것일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재테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복리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다. 그런데 투자에만 복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것에도 복리가 있다. 바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운의 복리가 그것이다. 그 눈덩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거대해진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럭키입니다. 저자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김작가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저자의 연봉은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합쳐 상위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저자를 이끌어준 성공의 비밀들을 럭키라는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김작가TV가 100만 구독자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솔직함과 겸손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꼭 만나본 사람처럼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길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를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로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기, 긍정, 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장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속도 부분과 4장 일상에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루틴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달콤한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뒤편에 있는 달콤한 생각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장에서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선택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몫일 때가 더 많다. 특히 내가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운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할 때가 많다. 음식점은 고객에게 선택받고, 항공사는 승객에게 선택받고, 취업준비생은 면접관에게 선택받는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이 면접관에게 하는 제가 합격하면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면접관의 관점이 아닌 취업준비생의 관점이다.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 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이다. 상대방에게 선택받기 위한 모든 것의 시작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놓친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받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의사결정에서 그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마치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둘째,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 어느 정도는 준비가 잘 된 편이었다. 17번의 공모전 수상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해외 봉사도 다녀왔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3번의 인턴십을 했고 졸업할 때는 대통령상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 되었다. 지방대란 타이틀이 내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 취업한 후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라는 책을 출간했다.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지침이 담긴 책이었다. 그리고 모교의 총장님을 찾아가 10분 동안 후배들에게 이 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모교의 많은 후배가 힘들고 아프다며 메일을 보내옵니다. 선배님, 우리 학교 정말 비전이 있습니까? 학교 이름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선배님, 우리 학교 나와도 과연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건가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지금 총장님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합격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에게 그들의 자격지심을 없애주고 우리 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뜨거운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학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저의 시작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을 없애고 학창시절을 열심히 보내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면 그게 우리 학교가 명문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총장님은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 그리고 10분의 미팅이 끝난 후 1000권의 책을 사주셨다. 단 한 푼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1000권의 책을 판매한 것이다. 나는 총장님이 책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들고 갔다. 과연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만약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었다면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명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실리다. 수능 만점자 3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낸 공부책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를 출간한 적이 있다. 책의 홍보를 위해 언론사 서평을 받고 싶었다. 보통의 출판사나 작가는 문화부에 있는 출판 담당 기자에게 책을 보낸다. 하지만 나는 입시나 교육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취합했다. 당연히 이 분야 기사를 썼던 사람이 이런 주제를 다룬 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실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나는 입시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수능 만점자 30명을 최초로 분석한 책이라는 기사거리를 제공한 것이었다. 내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내 책을 다룬 기사 하나가 이틀 동안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1위에 오르며 책은 자연스레 베스트셀러가 됐다.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명분이 강하면 실리가 없어도 상대가 거절하기 힘들고 실리가 강하면 상대방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팔고 있다. 판다는 표현이 직접적이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 카페 사장님은 커피를 팔고 유튜버는 영상을 팔고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판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팔고 싶은 마음만 급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사는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실제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팔 수 있음에도 말이다. 가장 중요한 설득의 기술을 공개할까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게 있다. 모든 순간에 적어도 나 스스로는 설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든 전략과 마케팅이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돼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완벽히 설득했기에 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고 내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남을 설득하면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를 설득해야 하고 거래처에서는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 나를 설득하는 것. 최소한 남을 설득하기 전에 나를 설득해야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추진력이 생긴다. 다음으로 4장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운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성공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10대 때는 입시 경쟁을, 20대에는 취업 경쟁을, 취업 후엔 생존 경쟁을 하며 살게 된다.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경쟁이기에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그동안 내가 만난 수능 만점자들과의 인터뷰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서울대 인문대에 재학 중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말했다. 남들과의 경쟁은 내려두고 구체적인 점수를 목표로 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그 편이 훨씬 더 좋거든요. 남과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하는 경쟁 구도에서는 나와 경쟁하는 상대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게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냥 경쟁 자체를 압도해버리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고백했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1등부터 20등까지 벽보에 딱 붙여놔요. 친구들 성적이 다 공개되는 거죠. 그걸 보고 신경 쓰는 친구가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제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경쟁하는 동안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1등하는 것 같아요. 자신보다 등수가 높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 신경 쓸 대상 자체를 없앴다는 이 학생의 말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재수 시절 가장 후회됐던 일에 대해 내게 말했다. 재수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지난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다른 학생들은 몇 년 후 지금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이라는 생각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 후회가 남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치열한 경쟁이 한가운데 있다면 세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에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지 않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수능 만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진짜 멘탈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유리 멘탈과 공부는 딱히 상관이 없었어요. 불안하다고 엉엉 울고 난 다음에도 공부는 늘 했어요. 제 마음이 힘든 것과 그날 하루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 멘탈 상태가 어떻든 그날 제가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힘든 순간조차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또한 힘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있을 거다. 사실 예전부터 이 말을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꼭 한번 해주고 싶었다. 달콤한 휴식, 책에 달다. 달콤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어떤 관심사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하루 24시간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운은 매일 달라집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듯이 가만히 기다린다고 좋은 운이 저절로 걸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이라는 게 밖에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정작 운은 내 안에 있어서 안에서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운이 밖에 있는 훨훨 타오르는 더 큰 운을 만나서 더 뜨겁게 타오르며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의 열쇠가 되는 럭키한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내 안에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음가짐, 태도, 의지, 실행력 등이 있는지 먼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운을 발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운의 작은 불씨가 되는 나를 잘 살피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적인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 때에 맞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능력적인 강점과 약점을 깨달아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부각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내 안에 조용히 숨어있던 운은 제 속도를 찾아 제 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럭키란 책은 어떻게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자신만의 성격과 능력에 비추어 자기 것으로 체화해 나간다면 분명히 성공의 열쇠를 쥐고서 성공의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자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 운을 만난 것일까?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를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택시 기사님의 대답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떠셨나요? 운이 안 좋았어요. 인생이 잘 안 풀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 40에 실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 말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 운을 놓친 것일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재테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복리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다. 그런데 투자에만 복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것에도 복리가 있다. 바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운의 복리가 그것이다. 그 눈덩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거대해진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럭키입니다. 저자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김작가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저자의 연봉은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합쳐 상위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저자를 이끌어준 성공의 비밀들을 럭키라는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김작가TV가 100만 구독자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솔직함과 겸손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꼭 만나본 사람처럼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길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를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로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기, 긍정, 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장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속도 부분과 4장 일상에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루틴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달콤한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뒤편에 있는 달콤한 생각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장에서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선택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몫일 때가 더 많다. 특히 내가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운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할 때가 많다. 음식점은 고객에게 선택받고, 항공사는 승객에게 선택받고, 취업준비생은 면접관에게 선택받는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이 면접관에게 하는 제가 합격하면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면접관의 관점이 아닌 취업준비생의 관점이다.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 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이다. 상대방에게 선택받기 위한 모든 것의 시작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놓친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받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의사결정에서 그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마치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둘째,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 어느 정도는 준비가 잘 된 편이었다. 17번의 공모전 수상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해외 봉사도 다녀왔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3번의 인턴십을 했고, 졸업할 때는 대통령상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 되었다. 지방대란 타이틀이 내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 취업한 후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라는 책을 출간했다.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지침이 담긴 책이었다. 그리고 모교의 총장님을 찾아가 10분 동안 후배들에게 이 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모교의 많은 후배가 힘들고 아프다며 메일을 보내옵니다. 선배님, 우리 학교 정말 비전이 있습니까? 학교 이름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선배님, 우리 학교 나와도 과연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건가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지금 총장님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합격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에게 그들의 자격지심을 없애주고 우리 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뜨거운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학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저의 시작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을 없애고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내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면 그게 우리 학교가 명문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총장님은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 그리고 10분의 미팅이 끝난 후 1000권의 책을 사주셨다. 단 한 푼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1000권의 책을 판매한 것이다. 나는 총장님이 책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들고 갔다. 과연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만약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었다면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명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실리다. 수능 만점자 3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낸 공부책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를 출간한 적이 있다. 책의 홍보를 위해 언론사 서평을 받고 싶었다. 보통의 출판사나 작가는 문화부에 있는 출판 담당 기자에게 책을 보낸다. 하지만 나는 입시나 교육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취합했다. 당연히 이 분야 기사를 썼던 사람이 이런 주제를 다룬 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실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나는 입시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수능 만점자 30명을 최초로 분석한 책이라는 기사거리를 제공한 것이었다. 내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내 책을 다룬 기사 하나가 이틀 동안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1위에 오르며 책은 자연스레 베스트셀러가 됐다.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명분이 강하면 실리가 없어도 상대가 거절하기 힘들고
실리가 강하면 상대방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팔고 있다. 판다는 표현이 직접적이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 카페 사장님은 커피를 팔고, 유튜버는 영상을 팔고,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판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팔고 싶은 마음만 급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사는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실제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팔 수 있음에도 말이다. 가장 중요한 설득의 기술을 공개할까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게 있다. 모든 순간에 적어도 나 스스로는 설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든 전략과 마케팅이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돼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완벽히 설득했기에 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고 내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남을 설득하면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를 설득해야 하고, 거래처에서는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 나를 설득하는 것. 최소한 남을 설득하기 전에 나를 설득해야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추진력이 생긴다. 다음으로 4장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운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성공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10대 때는 입시 경쟁을, 20대에는 취업 경쟁을, 취업 후엔 생존 경쟁을 하며 살게 된다.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경쟁이기에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그동안 내가 만난 수능 만점자들과의 인터뷰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서울대 인문대에 재학 중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말했다. 남들과의 경쟁은 내려두고 구체적인 점수를 목표로 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그 편이 훨씬 더 좋거든요. 남과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하는 경쟁 구도에서는 나와 경쟁하는 상대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게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냥 경쟁 자체를 압도해버리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고백했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1등부터 20등까지 벽보에 딱 붙여놔요. 친구들 성적이 다 공개되는 거죠. 그걸 보고 신경 쓰는 친구가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제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경쟁하는 동안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1등하는 것 같아요. 자신보다 등수가 높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 신경 쓸 대상 자체를 없앴다는 이 학생의 말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재수 시절 가장 후회됐던 일에 대해 내게 말했다. 재수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지난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다른 학생들은 몇 년 후 지금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이라는 생각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 후회가 남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치열한 경쟁이 한가운데 있다면 세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에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지 않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수능 만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진짜 멘탈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유리 멘탈과 공부는 딱히 상관이 없었어요. 불안하다고 엉엉 울고 난 다음에도 공부는 늘 했어요. 제 마음이 힘든 것과 그날 하루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 멘탈 상태가 어떻든 그날 제가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힘든 순간조차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또한 힘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있을 거다. 사실 예전부터 이 말을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꼭 한번 해주고 싶었다. 달콤한 휴식 책에 달다. 달콤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어떤 관심사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하루 24시간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운은 매일 달라집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듯이 가만히 기다린다고 좋은 운이 저절로 걸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이라는 게 밖에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정작 운은 내 안에 있어서 안에서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운이 밖에 있는 훨훨 타오르는 더 큰 운을 만나서 더 뜨겁게 타오르며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의 열쇠가 되는 럭키한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내 안에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음가짐, 태도, 의지, 실행력 등이 있는지 먼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운을 발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운의 작은 불씨가 되는 나를 잘 살피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적인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 때에 맞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능력적인 강점과 약점을 깨달아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부각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내 안에 조용히 숨어있던 운은 제 속도를 찾아 제 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럭키란 책은 어떻게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자신만의 성격과 능력에 비추어 자기 것으로 체화해 나간다면 분명히 성공의 열쇠를 쥐고서 성공의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휴식 책에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